오픈 못하겠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거죠. 적나라하게 네. 찔러버린. 너야 유튜브 이거 보면 야 식당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야 나는 좀 부드럽긴 했는데 넌 너무 쓰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외식업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1306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현 사장님, 신촌에서 담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어떤 식당이죠? 등갈비찜이랑 곤드레밥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년 차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근 사장님은 여우골이라는 초밥집을 지금 한 곳에서 한 14년째 운영 중입니다. 14년이요.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30, 40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십사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장사나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 하는데 이 판단이 맞을까요? 어떠세요? 외식업 사업은 사업 자체가 쉽지 않는 사업이에요. 타켓이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또한 성별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 장사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 실패하면 예를 들어 적어도 뭐 2, 3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시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실패하면 다시 재시도하기가 힘들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시도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 40대 분들이 퇴직하고 이 준비 없이 장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저는 자영업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진 않았죠. 제가 가맹 사업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매장을 제가 노력해서 이룬 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매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10년째 제가 줄을 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김종근 사장님은 실패해 보셨나요? 실패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랜 이제 숙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율이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낮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금 오너 셰프를 하기 때문에 가게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죠. 외식업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이거는 굉장히 빚더미에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외식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라는 게 어떤 거죠? 뭐 음식에 대한 공부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부인가? 외식업 사업은 상대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음식, 친절, 마케팅 이런 걸 다방면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식당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서비스업은 쉽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장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업, 인사, 마케팅 뭐 등등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공부가 당연히 함께 돼야지 성공이라는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라는 거를 하게 될 때 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도 나는 인건비 정도만 벌면 괜찮을 것 같아. 500 정도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저는 시도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직장 다닐 때보다 이 훨씬 큰 수익을 얻고자 목표한다면 진짜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다면 시간과 건강 진짜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면 진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에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성공이라는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공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한 월 1,000만 원 버는 게 성공인가요? 연봉을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외식업을 이제 하면서 최대한 그 갭 차이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성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 5년 생존? 5년 생전에 월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할. 네. 100집 중에 5개. 예, 미니멈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5년 하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 연속이 돼야지. 네, 그게 엄청 5년에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엄청 최소한으로 잡은 기준인데 그것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5%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5%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기준을 창업이 아니라 성업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걸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사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쟁자들도 많고 거기에 공부가 동반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일식업을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서도 전문직의 느낌인 거거든요. 일식이나 그런 뭐 중식 웍 잡는 사람들이나 보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진입 장벽이 좀 높죠. 왜냐면 아무나 돈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근데 뭐 진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뭐 저가 커피라든지 이게 창업을 했을 때 사실은 매출이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긴 해요. 그 프랜차이즈들은 창업 비용이 엄청 크고 하기가 힘들죠. 그런 데들은 이제 잘 돼요. 오픈만 한다면. 오픈하기 쉬운 프랜차이즈들은 망하기도 쉬운 거죠. 자격증을 예로 들면 근데 저희가 막상 취직을 할 때 누구나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사실 이 경쟁에서 의미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뭐 등등 전문직 자격증 되게 따기 힘든 자격증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가 있고 뭐 자기만의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걸 접근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접근을 해서 프랜차이즈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제가 원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 프랜차이즈에서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몸에 익었을 때에 하는 게 실패율이 떨어진다. 뭔가 자기가 이제 자영업을 꿈꿨다라면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일식을 하고 싶다, 한식을 하고 싶다, 뭐 중식을 하고 싶다. 거기서도 뭐 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나뉘어지잖아요. 뭐 스시도 있고, 뭐 덴푸라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들어가서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러면 예를 이자카야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자카야에서 뭐 서울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가게들. 그럼 그런 데 가서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 1년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일해도 사실은 뭐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직장을 예로 들어도 뭐 취직하고 1년 일하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면 그걸 안 하는 게 바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프랜차이즈도 좋고 개인 매장도 좋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가서 배워야 된다. 그 보통 이 프랜차이즈들의 문제점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도 그렇고 예비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 기간이 되게 짧아요. 길면 2주, 한 달 이렇게 교육 기간이 있는데 왜냐면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끝났고 빨리 지금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언제 교육받고 있어? 이 그 스텝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결정하고 후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서 이 일이 저랑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제가 10년, 20년을 근무해서 그 얻은 귀한 퇴직금인데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가볍게 결정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2주하고 영어를 잘하기는 힘들잖아요. 결국에는 시간과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결과만 바란다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업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업, 잘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부라는 게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매장도 좋고 프랜차이즈도 좋고 그 잘 되는 매장에 가서 그 잘 되는 시스템을 제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하면 받아주나요? 일자리로? 요즘은 진짜 그 한국 분들이 외식업 시장에서는 진짜 귀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웬만하면 저는 50대를 넘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30대, 40대 초반이면 충분히 저는 취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뭐 면접 때나 열정들을 보여주면 저희는 일단 나이를 상관없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나 그런 그 태도에서 지원은 가게 사장님한테 그걸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 그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무릎 꿇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했잖아. 그 정도 해야 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고급 일식집이 많이 없었어요. 또 취직을 해도 카운터에 이력서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또 상황이 틀려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커피면 커피, 식당이면 식당,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노크를 하면 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성실과 열정이 있어야지 살아남지 그냥 한다, 이 막연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만큼 열정과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서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경을 거치고 오픈을 한다 하면 충분히 외식업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참 회사를 뭐 20년, 30년 다니다가 장사로 전향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돌아오는 보상이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결국에는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월급이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낮은 이 외식업에 관심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일 잘 되는 가게에 가서 1년 정도 배웠어요. 거기에 시스템을 배우고 줄 서는 식당들의 노하우, 이 기다리는 손님들에 대한 응대 방법, 고객을 뭐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장사 정신, 이런 것들을 배운 뒤에 시작했죠. 최 대표는 진짜 열정이 남달랐어요. 제가 이 친구를, 최 대표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열정이 괜찮아요. 진짜 엄청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식업 사업에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식당 같은 분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저 사람의 열정이 금방 게지가 나와요.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열정이 세요. 그래서 짐작을 할 수 있어. 이 친구는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촌 같은 경우는 돌 던지면 무조건 식당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식당이 많아요. 그 많은 식당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복된 메뉴들이 신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도 고깃집, 저기 가도 고깃집. 그런 곳에서 우리 가게가 살아남는다?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신촌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그런 식당들이 못 버텨요. 왜? 직접 경영과 직접 마인드로 직접 CEO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 자빠져요. 월세는 비싸지, 경쟁 업체는 많지, 노력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 대표님 말씀이 되게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이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잘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올바른 노력을 했는가, 고객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파악하고 공부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도 요즘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막 적극적으로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적객의 방법을 다르게 하고, 사람마다 그게 한 2마디 정도 나눠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성향이란 게. 그럼 그에 맞게 하고, 음식이야 당연히 맛있게 해야 되고, 친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잘 나와야지 결국에 매장이 성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됐고 열심히 할 마음이야. 근데 이제 뭐 재주가 없으니까 그럼 프랜차이즈 고를 텐데, 요즘 인기 있는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뭐 치킨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업종 종목 있잖아요. 저는 그런 뭐 대만 카스테라나 이런 반짝 유행하는 그런 상품, 그런 아이템들은 그 시장을 읽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유행이 시작될 때쯤에 선진입해야 되고, 이 정점에 달했을 때 빠져야 되는 건데,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판다, 되게 쉬운 말이지만 그게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거 저는 그 외식업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그 시장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니면 그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저는 유행하는 거에 편승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길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직업을 한번 정하면 10년은 최소 넘게 해야 되니까 그걸 길게 가지고 가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이 쌓이거든요. 이 업력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뭐 하루에 한 명씩만 이 사람을 단골로 만든다라고 자기가 목표했을 때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단골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업력에서 오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유행하는 아이템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길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적 잘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유행이라는 거는 외식업 쪽에서 보면 그만큼 빨리 올라오면 또 그만큼 빨리 내려가요. 그것 또한 좋은 아이템인데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메뉴를 가지고 가면서 떠오르는 별을 잡아야지 몸통도 없이 꽃만 딴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기가 얇아지게 돼 있어요. 아 이걸로 돈 벌었대. 아 요즘 이거 두바이 초콜릿. 그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먼저 살집을 먼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유행을 도입을 해야지 살집도 없이 하나의 유행만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 막 200개, 300개 막 전국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거는 장사가 되니까 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아닐까요? 막차 타면 큰일 난다는 거.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참 많더라. 그래서 꼼꼼히 따지고 해야지 TV에서 대스타들이 화장품 선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두드리고 주위에 있는 외식업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200개, 300개 되는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그 프랜차이즈들이 길게 업력이 길게 가냐 그런 것들을 반드시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요즘은 진짜 2년, 3년 안에 200개, 300개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창업하신 가맹점주들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지금 그 대표는 엑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인수한 데서 최대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경영은 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큰 프랜차이즈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진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200개, 300개 있는데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업력이 길고 200개, 300개 있음에도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떤 진입 장벽이냐? 창업 비용이 높아요. 저희가 누구나 들어도 아는 뭐 치킨집들이나 뭐 엽기 떡볶이 같은 거나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누구나 열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업력이 충분하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많은 아이템들은 창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브랜딩을 오랫동안 해와서 구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싼 값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공급은 제한적인데 이 가맹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창업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프랜차이즈를 한다 하더라도 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공부, 이게 어떤 게 길게 갈 수 있을지, 이게 내가 지금 유형에 편승했다가 확 꺼지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 매장에서 본인이 잘 배워서 똑같이 뭐 개인 매장을 차린다든지 그 정도 노력을 하기 싫으면 프랜차이즈를 하되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뭐 신규 창업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그런 데들은 또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가맹점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업장들을 구매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쉬운 것들이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100개 있고 200개 있어도 돈 버는 프랜차이즈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그 가맹점주가 남다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점주는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 매장이 잘 되는 거지. 아무리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본사에서 다 해주지 않는다.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외식업을 하게 되면 최 대표나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 프랜차이즈 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아야지 내드린다고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럼 누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죠. 전에는 이제 교육기간 한 달로 해서
뭐 창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한 달에서 잘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두발 자전거 바로 탈 수 없듯이 넘어지고 세발 자전거 타다가 뭐 이렇게 수많은 넘어짐을 반복해야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듯이 당연히 이런 교육이라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PD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교육을 할 때도 어느 가게에서 뭐 일을 한다 해도 다 돈을 많이 주거든요. 아, 월급? 그죠? 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월급 350만 원 올려놔도 전화가 아무도 안 와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돈 벌면서 어떻게 보면 줄선 식당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경영자의 마인드도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그것도 경험해 보지 않고 외식업에 진입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죠.